네, 오늘은 해리 케인 선수의 부상 복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닥터풋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박사님, 그 영상 보셨나요? 저희가 해리 케인 선수 수술했을 때 방송을 했는데 벌써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막바지 지금 그 필드에서 기능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저희가 부상 했을 때 큰 부상이었고 수술까지 했고 최소 4월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, 복귀 시간이. 네. 근데 축구화를 신고 뛰고 있다는 건 팬들이 봤을 때 곧 돌아오는 거 아니야?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술 훈련이라는 게 뭔가요? 네, 지금 기능 훈련인데요. 기능 훈련 우리 이제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스트링의 쓰임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면밀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점점점 단계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 나온 것들을 보면 뭐 주로 민첩성 운동과 방향 전환에 관련된 그런 가속을 하면서 짧게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영상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저도 햄스트링 한번 다쳐봤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속을 하면 여기가 이제 땡기고 또 찌릿 소리도 나고 두렵잖아요. 그러면 해리 케인 선수는 이미 통증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이 기능 훈련 단계는 통증이 없고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이런 기능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필드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하는 거죠. 근데 원래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 거의 딱 만 2달째거든요. 만 2달이면 통증이 없고 기능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? 네,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. 굉장히 빠른데 일단은 뭐 힘줄 관련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힘줄과 근육 이행부 관련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 6주 이후면 이제 어느 정도 재생이 되고 수술 부위가 아물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좀 뭐 빠른 편이고 그다음에 기능 훈련을 하는 걸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네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번 해본 상태고. 그런 후에 지금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은 그런 이제 고도화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뭐 해리 케인 선수가 끝나고 한 인터뷰에는 오랜만에 잔디에서 공을 차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공을 차는 훈련을 한 건가요? 아니면 그냥 공을 만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? 공을 뭐 원래 차던 대로 차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그냥 살짝 이제 만지고 네. 뭐 기본기 정도를 하면서 그냥 볼 터치 정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팀 훈련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가요? 한 2, 3주 정도면 충분히 이제 팀 훈련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2, 3주 정도의 팀 훈련에 복귀를 하면 그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면 훈련에만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일단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팀 훈련에 복귀를 한다는 뜻이 결국은 그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. 그건 절대 아니다? 네.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주, 3주 뒤면 이제 4월 초인데 4월 초에 바로 경기에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? 팀 훈련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경기 체력을 끌어올린다면 뭐 4월 초는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만 한 4월 중순 정도면 경기에 한 뭐 30분 이내 정도 교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사실 처음 다쳤을 때는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다뤘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큰 부상이기 때문에 시즌 아웃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잖아요. 물론 네. 이제 의료진에서는 4월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면 시즌 아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네요.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시즌 아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게 감독들의 성향을 봤을 때 시즌 아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뭐 챔피언스 리그도 이미 떨어졌고 리그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뭐 마지막 경기에 내보내는 감독이 있고 바로 쓰는 감독이 있잖아요. 근데 무리뉴 감독은 조금 빨리 쓰는 감독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뿐만이 아니라 리그 순위 싸움이 또 치열하고 챔피언스 리그나 UEFA 리그죠.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 리그에서 순위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
그 해리케인 선수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죠.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같은 게 회복 상황이고 팀이 어렵다면 해리케인이 후반기, 그러니까 정말 막바지에는 나와서 순위 경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? 그렇죠. 한 두세 경기 정도쯤에는 두세 경기를 남겨놓고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좀 궁금한 것이 지난 시즌 이맘때는 아니죠. 지난 시즌 이제 말에 리그가 끝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그 당시에도 해리케인 선수 부상당했잖아요. 근데 큰 부상을 딛고 나올 것이다, 안 나올 것이다, 나올 것이다,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발로 나왔다가 별다른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. 그런데 지금처럼도 결국 두세 경기에 나와도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?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직후에 바로 이제 풀 게임을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. 그래서 팀 훈련을 거치지 않았고 충분히 훈련 부하를 이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같은 페이스로 이제 쭉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것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첩성 훈련을 하는데 공을 차기 전에 이 훈련 중간에도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? 과정이? 네, 이제 팀 훈련으로 완전히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그 테스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10m 가속 스프린트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m 최대 스프린트도 20에서 30m 정도 되는 최대 스프린트 동작도 이제 무리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속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무난하게 방향 전환까지 가능해야 이제 팀 훈련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어떤 달리는 주행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근력도 완벽하게 좌우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근육하고의 어떤 뒷근육, 그 햄스트링 뒷근육이니까 앞에 있는 근육과의 그 근력의 밸런스도 맞춰야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힘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. 장비를 이용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좌우 밸런스는 약 한 15% 이내에 들어가야 밸런스가 맞았다. 똑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 15% 이내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하고 햄스트링 근력의 차이도 약 한 그 55% 정도의 햄스트링 근육의 근력이 대퇴사두근에 비해서 완성이 되면 55에서 한 60% 정도가 맞춰지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걸 측정하는 장비가 있군요. 그렇죠. 네. 저는 이런 얘기 기사에서도 많이 읽고 책에서도 많이 읽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느끼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역시 과학이 많이 발달했군요.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 시즌 막바지에는 두세 경기 정도 30분 아니면 반 게임 정도 출전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해리케인 선수가 유로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럼 6월에 유로가 제대로 열린다면 그때는 완벽한 컨디션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물론 이제 팀에 정말 잘 복귀를 해서 마지막 한 두세 경기 정도를 뛰고 난다면 유로 캠프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체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다쳐본 입장으로서 가장 무서웠던 거는 이게 끊어지면 소리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또 소리가 나면 어떡하나, 또 찢어지면 어떨까, 이 정신적인 피로도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? 있습니다. 그 좋은 팀일수록 이제 스포츠 사이콜로지스트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부상 후에 오는 그 외상후 증상, 외상후 증후군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고 무엇보다 이제 선수 본인이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1번입니다.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지 부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래 하던 그런 어떤 경기력이나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
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뭐 해리케인 선수는 시즌마다 지금 2시즌 연속 큰 부상을 당하는데 당할 때마다 빨리 돌아와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 얘기하는데 뭐 열망이 크고 그러면 정말 그 돌아오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몸이 원래 튼튼하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겁니까? 뭐 해리케인 선수는 젊어서 회복 속도가 빠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뭐 부상 후에 회복에 대한 동기부여, 집중력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상에서 복귀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회복 속도를 또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토트넘 팬들이 뭐 바로 전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으실 텐데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해리케인 선수가 시즌 끝나기 전에 돌아올 것 같아서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박사님 끝내주시죠. 과학 없인 축구 없다. 감사합니다.